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척추 질환과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짧은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일반적으로 해석하여 법적 해석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척추 질환과 척추 수술 전 체크사항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척추 질환은 일반적으로 디스크 협착증으로 대표되는 퇴행성 척추 질환이 가장 흔합니다. 물론 척추 종양, 감염 등 다른 질환들도 발생할 수 있지만 발생 빈도는 퇴행성 질환에 비하여 낮습니다. 그 밖에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척추의 배열이 틀어지면서 생기는 척추의 변형도 치료가 필요한 척추 질환입니다. 아시다시피 척추는 인체의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 기둥으로서의 역할이 안 되거나 신경의 압박 손상 등으로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 혹은 또는 악화되는 경우 이러한 증상을 완화시키고 또는 완치시키기 위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의가 판단했을 때 수술적인 치료가 우선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수술 대신 시술로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많은 퇴행성 척추 질환인 디스크 협착증에도 여러 가지 시술 방법이 있고 이를 통해 환자분들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를 예로 들어보면 튀어나온 디스크를 직접 제거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에서 자연적인 흡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통증을 약물과 주사 등을 통한 보존적인 치료를 사용해서 경감시켜드리는 시술을 진행합니다. 퇴행성 질환은 반복되는 특징이 있어서 시술 이후 몇 년이 지나면 증상이 다시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발 시에도 시술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술은 척추의 구조적인 변화나 신경의 물리학적 압박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한 디스크나 지속되는 협착증으로 인해 통증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나 신경의 손상이 확인되거나 혹은 예상되는 경우엔 수술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인 신경의 압박을 제거하게 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시술의 기본적인 원칙은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이며 수술은 물리적인 문제로 인한 통증과 신경 손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 또는 악화되는 경우에는 척추 기능의 유지와 회복을 위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통증의 문제만 있는 경우에는 약물, 운동, 물리치료 및 시술과 같은 보존적 치료로 증상을 완화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술이 늘 완벽한 건 아니고 영구적인 치료도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존적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걷기 힘들어지거나 배변, 배뇨 기능과 같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과 연결된 그런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받아들여지기에 수술적인 치료를 권하여 드립니다. 네, 척추 수술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척추의 정렬을 바로잡아서 인체의 기둥으로서 척추가 제 역할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척추 신경의 손상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척추 수술을 할 때 이러한 목적을 고려해서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척추 수술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지만 원칙은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압술이고 다른 하나는 감압과 유압술입니다. 수술을 할 때 확대경, 현미경, 내시경 중 무엇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척추의 수술적 접근을 앞쪽으로 하느냐 뒤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다를 뿐 척추 수술의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수술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겠는데요. 감압술은 신경의 압박만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척추 기둥의 흔들림이나 어긋남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경의 압박을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사용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감압술은 수술의 범위가 작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에 불안정이 생길 수 있고 수술한 부위에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두 번째, 유압술은 신경의 감압이 광범위하고 넓게 풀어야 하는 경우 많은 부위의 척추뼈를 제거하면 척추가 흔들리거나 어긋남이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척추의 변형 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유압술은 이러한 2차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감압한 부위를 나사 고정과 뼈 이식동으로 해서 척추를 붙이는 수술을 말하는데요. 수술 시간이 길고 수술 범위가 넓어 회복이 더디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감압을 할 수 있고 유압이 제대로 된다면 수술 부위에 재발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유압에 따른 척추의 운동 능력 감소도 또 다른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먼저 일반적인 마취 및 수술에 대한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흡기 관련, 심혈관계 관련 또는 출혈, 또 일부에서는 사망 등 마취 및 수술에 대한 합병증과 관련 내용은 수술 전 마취 동의서에 기술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척추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기 합병증으로는 출혈, 감염 또는 신경 손상 혹은 마비가 있을 수 있고요. 이에 따른 2차적인 합병증으로는 사망, 호흡기 합병증, 심장혈관 합병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척추는 우리 몸의 가장 중심 부위에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접근 시에 큰 혈관 또는 내장기관 등 다양한 중요 기관을 피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성이 항상 상존합니다. 따라서 척추 수술은 반드시 정확한 술기와 단계에 따라 전문의의 집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혈관 손상 등에 의한 대량 출혈, 내장 기관의 손상과 같은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주요 기관의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의 확률은 1% 미만입니다. 두 번째는 신경 손상입니다. 이는 목이나 등 수술의 경우 더욱 위험하나 허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중 또는 직접적인 신경의 손상 혹은 수술 이후 출혈에 따른 혈종에 의해서 신경의 압박, 그리고 유압술 시 사용하는 뇌 고정물, 보통 임플란트로 알려진 것에 의해서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퇴행성 디스크 협착증의 수술의 경우에는 합병증 발생률은 통상적으로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척추 변형의 수술과 같이 또는 척추 후종인대 골화증과 같이 위험한 수술인 경우 신경 손상 확률이 40% 가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적인 수술 시 위험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밖에 감염 또는 1, 2%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척추 질환의 특성상 수술 후 잔존하는 혹은 지속되는 통증이 간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지속되는 통증은 검사를 통해 관찰하며 지켜보는 경우가 혹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으로 정리가 어렵습니다. 의료진을 믿고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척추 질환의 특성상 하나가 여러 부위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척추가 여러 마디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인데요. 따라서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수술 대부분이 고령의 성인들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어서 유압술에 따른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내구정물이 흔들리거나 빠지는 현상, 이식한 뼈가 충분히 뼈를 만들지 못하여 유합이 안 되는 불유합 등은 척추 수술의 장기적인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유합은 골다공증이 있는지의 여부,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지, 흡연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술 전 혹은 수술 후에도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재활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급성기 합병증은 통상 2주 이내에 발생하며 뇌 고정물이 움직이는 현상은 3개월 이내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처 감염 등 급성기 합병증이 없는 경우 재활이 그렇게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통원 치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고령으로 전신 기력의 회복 및 안정을 위해 입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 재활치료를 동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압술을 받는 경우에는 내고정물의 초기 고정이 중요하기에 3개월 동안은 항상 과도한 운동 등을 피하고 안정을 취하시고 보조기 착용도 꼭 하셔야 됩니다. 척추 수술 후 재활 관련 영상은 서울성모병원 유튜브에 있는 척추 수술 후 관리 영상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들으신 대로 척추 질환의 수술과 시술은 제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영훈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